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구의 급등입니다. 1편에 그 돼지 열병 관련해서 백신이랑 닭고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산물, 사료, 생석회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제가 닭고기 관련주에 우리손 FNG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시던데 돼지고기 관련주라고 합니다. 근데 돼지고기 관련주이기도 주는 맞지만 이게 이제 뭐 돼지고기라고 해가지고 뭐 돼지열병 요게 만약에 이슈가 터지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 농가랑 그리고 기업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 방역 시스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봤을 때는 모든 돼지들이 그런 열병에 그런 확진이 걸릴 때 기업에서 이제 키우는 그런 돼지들 같은 경우는 방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호재로 이런 일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호재로 작용할지 뭐 악재로 작용할지 그거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를 보는 거는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동시효과 때 힌트가 어느 정도,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때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산물, 사료, 생석회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세 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차트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차트를 한번 돌려보는 걸로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닭고기 관련주처럼 수산물 관련주도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면 대체 식품으로 그렇게 부각되면서 시세가 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파동 때, 돼지 파동 때, 작년이죠. 작년 9월달에 파동 때 시세가 났던 거는 신라 SG 4조 5양, 4조 5양 차트입니다. 그리고 동원수산, CJ 시푸드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그 동원수산 9월달, 작년 9월달 요직이죠. 동원수산과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라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4조5양, 4조5양과 신라 S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또다시 이런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급등이 나올 때 항상 대장주 제가 신라 SG가 대장주 같은데 최근 거래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일단 신라 SG가 저는 대장으로 보입니다. 그 대장주를 잡는 게 좀 매매할 때 편하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부대장을 잡게 되면 맨날 대장주를 보고 막 대장주 막 VI 걸리면은 같이 VI 걸릴 것 같지만 VI 걸려서 동시효과 때 올라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이등주는 엄청나게 또 흔들어 대니까 차라리 대장주에 올라타서 움직임을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맞죠? 또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거래할 때 대장주랑 부대장주가 시간차가 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팍 올라갔는데 부대장이 동시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뭐 10초, 5초 정도 뜸들이다 가는 게 있어요. 있거든요. 그렇게 또 센스 있게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는 이제 뭐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대장주가 상한가 가고 있는데 만약 부대장주는 만약에 24%다. 그럼 대장주가 막 상한가 근처에서 막 흔들 때 그때 막 여기 부대장들은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그러다 상 말고 쫙 올라갈 것 같지만 상을 못 마는 경우에는 막 그때부터 또 하락이거든요. 또 하락인데 또 갑자기 대장주가 상 말았던 잔량이 확 깨지면서 또 상이 깨진다. 그러면 이는 급락입니다. 급락. 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눈치껏 센스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부대장이나 그 다음 그 뒤에 것 종목도 매매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매매 한 번씩 하거든요.
신라 SG, 사조오양, 동원수산 정도가 작년 열병 때 어느 정도 시세가 났던 종목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신라 SG는, 자,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2주 앞에는 이런 물량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의 이 라인에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뚫어 놓고도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돼지고기 그때 파동 때 이렇게 시세 났는 이 거래량 이상, 지금 요 최고점 중간에서 이렇게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는 긴 꼬리를 달면서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돼지 열병 파동이 그 광역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번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이유가, 지금 차트들이 전부 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살짝 좀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갈 준비라고 보다는 가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이슈만 있으면 바로 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 SG 사조오양, 사조오양 차트도 한번 볼까요?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도,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도,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최근은 아니죠. 2018년도 때 천일선을 깨면서 그 다음부터는 천일선 못 뚫고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슈팅이 주어지면 천일선 부근에서 한번 늘렸다가 확 날아갈지, 아니면 또 천일선이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천일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조오양 차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동원수산 또한 마찬가지죠. 동원수산은 또 다른 좀 약간 특징적인 게 이런 약간 박스 구간에 기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박스권을 깨면 얘가 좀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원수산. 네, 그렇게 해산물은 보겠습니다. 신라 SG, 사조오양, 동원수산까지. CJC푸드는 좀 안 볼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입니다. 우성사료. 예. 그 다음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렇게 세 개가 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성사료죠. 전체적인 것만 봐도 어쨌든 우하방인 차트입니다. 맞죠? 우하방인 차트인데 지금 약간 행보 중이라는 거. 우성사료고요. 이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삼각 수렴 중이다. 삼각 수렴일 때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염려해 두시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열병이 터졌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돼지열병 이제 메인 섹터들이 날아가고 나서 메인 섹터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뛰기 시작하는 게 또 사료주더라고요. 뭐 같이 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열병이 진짜 좀 심하게 터지면 내가 좀 미쳐 메인 섹터에 관련주를 못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뛰기 전에 사료 쪽으로 넘어와서 미리 이제 좀 매집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대사료도 9월달에 이렇게 살짝 시세가 났었고요. 대북이랑 연관돼 있죠. 한일사료도 이렇게 시세가 났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수산물하고 사료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생석회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석회는 예방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생석회, 뭐 고려시멘트나 삼표시멘트가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고려시멘트도 고려시멘트 나름대로 여러가지 재료가 묶여있고 삼표시멘트도 여러가지 재료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석회 쪽으로는 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데요. 매매하는 게 굳이 좋은 이제 뭐 닭고기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수산물 그리고 사료까지가 있는데 생석회까지 매매를 해야 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요즘에
또 다른 주도 섹터들도 많잖아요. 뭐 에너지 뉴딜이라든지 많으니까 고려 시멘트랑 산표 시멘트는 차트가 뭐 이렇다라는 것만 눈으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산물, 사료, 생석회까지 봤네요. 뭐 메인은 아마 백신이랑 닭고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뛰는 게 수산물도 닭고기랑 비슷한 시기에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료는 조금 늦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월요일부터 매매를 좀 임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열병 확진을 받은 지역이 아직 광역 울타리 안쪽이라는 것, 요겁니다. 지금 열병 확진을 받은 지역이 아직 광역 울타리 안쪽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 울타리들이 관리가 안 돼서 그 밖으로 만약에 전파가 되면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원래 예전부터 막 멧돼지는 계속 막 이런 확진이 받아왔습니다. 맞죠? 근데 뭐 나와봐야 그냥 메인 언론사가 아닌 그런 뭐 지역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잠깐 나왔다가 말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메인으로도 돈 뜨고 지금 뉴스 다루는 것 자체가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 거 보니까 아마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매매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차트들을 어, 올리기 위해서 매집했던 방법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장주, 나 이게 갈 것 같다라는 대장주만 잘 선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이번 돼지 열병에 만약에 혹시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뭐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지만 지금 위치는 뭐 잘만 들어가면 단타 스윙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